오늘도 통자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차영주 YG경제연구소 소장님,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아니 바로 좀 답변 좀 해줘보세요, 김민수 대표님. 저는 네. 겸허한 사람이고 공손한 사람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러게 겸허한 네. 분이시죠. 네. 예. 항상 평정심을 유지한 채 예. 오늘 내 계좌는 최신의 계좌다. 제로에서 시작한다 생각하고 예. 매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예, 그렇다고 하는데요, 소장님. 그러니까 아까 또 네. 일부에 우리 또 우리 인포미스 라이브에 출연해 주시는 많은 패널분 가운데 네. 매크로의 거두 두 명을 꼽으라면 나는 성 과장님하고 김민수 김민수 대표라고 대표님을 얘기를 아까 꼽으셨어요. 했더니만 채팅창에서 좀 이렇게 저항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거는 막 공감 못한다. 저도 못합니다. 당사자도 못합니다. 네. 말도 안 됩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아니 네. 차영주 소장님께서 체감하시는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지금 시장이 부글부글 끓고 있죠. 뜨겁죠. 끓고 있다. 굉장히 끓고 있죠. 시장이 이건 끓고 있는 거고 이 시장에서 물론 뭐 오늘은 뭐가 올라가고 어제는 뭐가 올라갔었고 그저께는 뭐가 올라갔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뚜렷한 움직임이 계속 보이고 있죠. 네. 가는 놈만 계속 가요. 가는 놈만 계속 가는 가요. 놈만 계속 가는데 근데 이번 주 들어서는 최근 들어서는 좀 이렇게 매수세가 좀 퍼진다는 느낌 안 드세요? 다양하게. 그러니까 물론 퍼진 그런 건 느낌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퍼진다는 의미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우리가 이제 분산이라는 걸 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끝물이다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응집했던 게 분산이 되면 이게 이제 그럼으로써 주도주가 꺾이면서 네. 같이 이제 끝날 수도 있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지만 분산이 되고 있는 현상과 더불어서 주도주가 더욱더 강하죠. 그러면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맞아. 분산에 따라서 위축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많은 힘들이 들어오는 거죠. 태풍이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저쪽 뭐 필리핀 근해에서 태풍이 오면서 뭐 대만도 부딪혔다가 상해도 부딪혔다가 우리 제주도도 부딪혔다면서 이 태풍이 약화돼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잖아요. 이렇게 몇 군데 부딪히다 보면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태풍이 더 강해지는 거죠. 얼마 전에 그런 태풍 뭐 있지 그런 전에 않았나? 한번 태풍 왔었죠. 그게 최근에. 이제 네. 그렇게 됐던 게 저기 북대서 고기압하고 이게 맞으면서 오히려 에너지를 더 끌어모아가지고 우리한테 큰 피해를 한번 준 적이 있죠. 이런 것처럼 지금 시장에 있는 투자자분들이 한정된 자금을 갖고 투자한다라는 개념도 있습니다만 두 가지가 저는 여기서 또 간파할 수 있다고 봐요. 일단은 지금 돈을 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돈을 벌었던 것들이 학습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가니까 예. 이분들이 여유가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는 나름대로 지금 이제 금리에 대한 어떤 뭐 조금 부담 이제 더 이상 상승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있고 주택이라는 것들이 이제 좀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자금의 여유들이 이제 좀 많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축들이 이게 한 서너 달 지나면 이제 조금 조정받을지 않을까라는 보시는 시각들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이제 산업을 바꾼다라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새롭게 이제 계속해서 이슈몰이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슈라는 게 한번 좀 나오고 환계용 체감의 법칙에 따르면 이슈라는 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약화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이례적인 태풍이 한번 왔듯이 지금 장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강하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EPS 상승,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여러 가지 그래요. 요건이 된다는 거죠. 일단 좀 뭐 위클리 리포트 통해 가지고 한번 다 확인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저는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국내 개인들만이 그동안에 잘 가던 업종에서 차익 실현하고 그 챙긴 현금 갖고 그동안 못 갔던 거 아니면 싸 보이는 쪽 아니면 또 이제 뭔가 이슈가 나올 만한 쪽으로 들어가고 이거는 로테이션에 불과한데 만약에 바깥에서 새로 장작이 공급되면은 이 아궁이 불이 안 꺼질 것 같다는 얘기예요. 저는 외국인들이 진짜 한번 사줄 것인가. 그리고 지금 CPI, PPI 넘기면서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는 금리 하락세, 달러 약세가 이게 그러면은 최근에 저 뭡니까? 어쨌거나 저기 국채 숏 쳤던 세력들 그리고 달러 롱 잡았던 세력들이 이번에 CPI, PPI 보면서 이 친구들이 엎어지면서 나오는 현상인지 아니면 추세적인 달러 약 금리 하락이면 진짜 큰 장 온다고 보는 거고.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외국인들이 세게 셌을 때 이제 몇몇 업종들을 얘기했죠. 의외로 외국인들이 산 종목. 그걸 외국인들이 지금 이번 주 내내 사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삼성전기, 네카오 바닥에서 이들 종목 그 다음부터 계속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장작들이 들어오는 거죠. 네.
저희 그러면 나머지 시장 이야기는 위클리 리포트 보면서 위클리 리포트 보면서 보완해 볼까요? 하나하나 꼬작꼬작 태클을 겁시다.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소장님께. 혹시 어느 소장? 소장님이 두 분 계셔서요. 아주 거성 소장님께. 거두. 그래요. 혹시 저 차트에서 차트에서. 네. 혹시 한미 반도체 한번 쳐보시고요. 예. 네. 이수페타시스 한번 쳐봐 주시고요. 오늘 다 봤어요. 보셨습니까? 한미 반도체. 자, 우리 이수페타스 있어요. 기술적 분석의 그 대가신 우리 이진수 소장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솔직히 네. 이 차트 갖고 한 20년 동안 이 바닥에서 버텨왔거든요. 네. 근데 요즘 조금 한계를 느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네. 이 차트를 역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 정상적인 우리가 이때까지 알아왔던 차트가 통하는 그리고 그 차트를 갖다가 기술적 분석 교과서처럼 이렇게 이용을 해서 공매도를 치건 위로 땡기건 하는 선수들이 이제 오히려 당하는 그래서 지금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는 저로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얘기하세요. 어디 가서 패널로 나가갖고 뭐 주접 떨지 말고 그냥 네. 그 진행이라도 열심히 해라. 오, 진행은 아무나 하나요? 농담입니다. 진행이 어디 있죠? 그 시대가 변했다라는 게 시대가 변했어. 예. 맞아. 우리가 이제 지금 이런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 성장 산업을 갖고 PBR로 접근하는 건 또 어불성설이죠. 플랫폼이나 이 PBR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뭐 장부 가치 아니 장부- 자산 가치를 할 자산 만한 게 가치가 없는데.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차트라는 것들은 그 동안에 이제 차트를 저희가 이제 만들어간다 이런 것들이 결국 시장에 있어서의 힘의 균형이 있었죠. 외국과 기관 개인들의 어떤 일정한 힘의 균형이 있었고 그러다 보면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공통 관심사가 차트였었죠. 네. 같이 볼 수 있는 게. 근데 지금은 유튜브란 신문물이 들어왔습니다. 맞아요.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차트를 보거나 가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간다라는 개념이에요. 네. 이건 좋다라는 개념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차트를 안 보는 분들이 차트를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고스톱판에서 나는 패를 열심히 엮겠는데 저같이 저기 정말 패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툭툭 내던지면 패 있는 사람이 돈을 잃는 거죠. 자기 패만 보고 치는 그 고스톱 초보 있을 때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끼면 애들이 싫어해요. 네가 오면 다 망가뜨린다고. 갑자기 여기서 지금 뭐 쇼당을 몰아야 될 때 쇼당이 뭐야? 뭐 이렇게 물어보고 뭐 이런 것들. 그러면 패가 말리는 거죠. 지금 상황도 그와 저는 그러니까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드립니다. 같습니다. 저희 초반에 차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차트도 함께 보러 가시죠. 위클리 리포트 글로벌 근데 증시 중요한 차트. 게 예. 이거를 그 기술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뭘로 해석할까요? 산업의 성장이 다가올 때 보통 보면 이 초기 버블 현상이 저는 이제 초기 버블이 이제 막 들어오는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그 말씀은 예 아주 요즘 깊이 제가 공감하시네요. 느끼는 거였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일반적인 좀 그래도 이성이 있는 투자자라든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툴을 있는 투자자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큰 움직임이 나올 때 일단 벌써 다 없어요.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대응해서 와 이거 솔직히 한미 반도체가 시총이 지금 5조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에 알고 있던 그러니까 계속 한미 반도체에서 좋아하고 이거 다 알고 있던 투자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해봐야 1,000억 나오는 회사가 5조가 들어간다. 여기에 대한 어떤 저항이라든가 거기다가 이제 또 다가올 수 있는 PBR 보면은 이제 뭐 거의 이제 5배 넘어갈걸요, 이거?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에 대한 내 기존에 알고 있었던 영역들이 깨지면서 나오는 주가 현상에 대해서 지금 수많은 혼란이 나오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지난번 AI 때도 그 초기 때도 그랬고 1월 달에 네. 처음에 움직일 때도 그랬고 로봇 움직일 때도 그렇고 다 이런 현상이 나오면서 시장에 대해서 틀을 자꾸 깨려고 하는데 내가 갇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큰 시세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꾸 성장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그에 대해서 뭐 물론 저 급등주만 따라하는 단타쟁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큰 흐름대로 거기서 몸을 못 맡기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러면 나 동참 못하니까 내 다른 쪽으로 가겠어. 거기서 수익 안 납니다 지금. 그 얘기를 살짝. 네. 맞아요. 그 제리 형 말씀하신 급등주만 따라 우리가 약간 표정도 약간 이렇게 하면서 급등주만 따라다니는 단타쟁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경멸의 눈초리가 아니고 그 배 아픔과 부러움과 나는 그렇게 못한다는 데서 오는 어떤 자괴감 뭐 이런 것들이 섞인 눈초리예요. 아이, 자기 고백 방금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면 저 사람이 나를 무슨 의미로 바라보는구나라고 다 느끼는데 왜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응? 네네. 자, 오늘 이제 이야기하다가 김민수 대표님께서 이제 앞서 뭐 성장주 개념이라든지 몇 가지 종목을 통해서 저희가 들어봐야 할 그런 네.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빨리 한번 갈게요.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느껴지셨어요? 네, 예. 그래서 위클리 리포트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적하면 적이죠. 눈빛을 역시 보내주시잖아요. 예. 위클리 리포트 가시죠. 네. 갈까요? 네. 가주세요. 네. 그래서 7월 2주차 위클리 리포트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냥 그들만의 리그가 가고 있고, 그들만의. 네, 그들만의 리그가 아주 세게 가고 있고, 네스닥. 네스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나머지는 와 우리도 따라가야지 하고 있는 2부 리그들이 열심히 이제 쫓아가려고 하는 변화가 나옵니다. 우리 코스피가 좋네.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서 느낀 거는 야 그래도 중간에 가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선방 이 네, 정도면. 여기 만약에 니케이가 있으면 한 중간쯤 와 있을 거예요. 일본 쪽이 와 있는데, 아, 일본이 지금 안 들어가 있네. 네, 근데 일본도 지금 요즘 나오는 동향 보니까 무시 못하는 게 일본이 반도체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가 움직이는 게 되게 신기해요. 일본이란 정부가 움직이면서 뭔가를 이렇게 끌어내서 했던 기억이 제가 한 지난 10년, 20년 동안 거의 없었거든요. 그랬죠. 네, 어떤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반도체에 대해서 네, 네. 그 지난 엘피다 망가지고 나서부터는 지금 거의 손 놓은 상태로 있다가 보니까 일본의 산업 경쟁력은 거의 이제 그 다음부터 거의 내리막이었었죠. 그런 쪽에서 요즘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이런 쪽에서 막 끌고 와서 뭔가를 시도하려는 거 보면은 제가 일본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워낙 기술에 대한 장인들이 있는 네.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변화가 나중에 어떤 변화를 끌 것이냐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조금 걱정은 됩니다. 이것도 기초 화학이나 기초 과학에 대해서는 또 한 가닥씩 하는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사실. 때문에 요새 우리가 좀 우습게 여깁니다만 그렇죠. 우리 모든 막 학계나 산업계가 다 거기서 돈은 미국에서 빌렸고 기술이나 이론은 거기서 또 일본에서 가져왔잖아요. 초창기에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동향들이 이제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게 보고 네. 끝인데요? 네. 네. 드릴 얘기 없네요. 예. 네. 끝이라 하시면 우리 차영준 소장님도 여기 글로벌 차트 관련해서 덧붙이실 내용 있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예, 지난번만 하더라도 이제 급락했던 동시의 모습들이 다 동시에 돌아섰죠. 굉장히 매우 긍정적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우리가 그나마 조금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 V자로 이제 대부분 돌아섰다. 뭐 이제 나스닥 같은 건 그렇지 않지만 주도주 몇몇 종목들이 좀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한계는 우리 이제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차트만 놓고 보면 지수가 좋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나스닥 100을 조정할 정도로 우리가 이제 거기 쏠림 현상들을 좀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쏠림 현상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쁘다라는 거 해석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되면 이 변동성들이 해소됐을 때 정말 2군, 3군들이 같이 이제 밀어주면서 시장이 좀 받침목되면 정말 대세가 한 번 또 열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사실 싶습니다. 따져놓고 보면은 지난 저기 월요일까지 5거래를 갖다가 빠졌다가 우리 코스피 차트를 보고 있는데 5거래일 동안 빠졌다가 이제 화요일부터 할까 화, 수, 목, 금 4일 올랐고 화요일날 그때 코스피 이제 41포인트 올라서 1.66% 올랐던 날 우리 저녁에 얼마나 까불었어. 5일 빠지고 나서 이제 6일째 한번 확 장 한번 올라서니까 우리 너무 까불지 말자 하다 또 금요일날 또 제가 금요일 날 웃는다고 말씀드렸죠? 예, 네. 촉 좋은 젤이야. 그래 맞아요. 네. 그리고 좋은 것도 지금 최근 나흘이었네. 그러니까. 나흘이 지금 느낌은 장 되게 좋은 것 같아. 그 체감상.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이 굉장히 좋았다가 그 전에 보면 약간의 이제 추춤하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야 이제는 좀 우리가 좀 살아남으러 가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이게 지금 막 보면 김민수 대표 얘기하신 대장주라고 하는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 지수가 오히려 완전히 지금 장대 양국을 뽑아버리니까 이것만 놓고 봐도 좋은데 이걸 밑에서부터 올라온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고민들이 있었던 것들이죠. 완전 예. 지금 뭐 이수페타시 한미반도체 오늘 벌써 여러 번 언급되는데 완전 차트가 깍꿍 차트야. 깍꿍. 이거 완전 막. 왜 이렇게 귀여우십니까? 리차드 기어가 귀여우셔도 됩니까? 나 오늘 집에 가서 이거 많이 해야 돼. 아, 그러세요? 우리 손자 왔어. 아 드디어 이야. 축하드립니다. 그럼 인정입니다. 이야. 깍꿍 많이 하십시오. 깍꿍 해야 돼. 근데요, 아, 예. 좀 환하게 웃으시면서 깍꿍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웃으면서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세요. 절 보는 얼굴로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자, 저희 됩니다. 오케이. 깍꿍 논의는 내가 저희가 끝나고 성희 씨 볼 때 따라할게요. 성희 씨 볼 때 예. 표정으로 깍꿍. 그래서 아, 좋습니다. 그걸로 하셔야 됩니다. 예. 예. 애들 경기를 아유. 예. 다음 장표 넘어가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말씀하셨던 그 문제의 차트인데요. 네. 이걸 보면서 저는 진짜 지난 7월 초에 고민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그냥 계속 드는 생각이 일단 이때부터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선물 매도를 했습니다. 네, 선물해서 요때부터 누적으로 갖고 있던 게 약 한 4만 5천 개에서 5만 개 정도 가까이 됐었고 네. 여기서 드는 생각이 선물을 그러니까 어차피 주식은 별로 안 팔았습니다. 저희 주간 위클리 리포트에서 계속 보여드렸듯이 주식은 거의 상관이 없는데 선물로 계속 공격을 한 거죠. 그러면 선물을 공격한 쪽이 주식 매매하는 쪽과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근데 이쪽을 그러면 누가 접을까? 그러면 이쪽이 만약에 리스크를 생각해서 한쪽으로 방향으로 가게 되고 니네가 맞네 그래서 주식을 던질까? 아니면 아니 이제 뭐 하는 거니? 그냥 가는 길 가는데 너 뭐 하는 거 아니니? 하고 그냥 꿋꿋이 버틴다. 그러면 아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선물을 접을까? 네. 이 상황 쪽에서 그래도 접을 동안에 외국인들이 빠져나올 기회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 더 밀 줄 알았거든요. 그걸 제일 걱정을 했었어요. 그럼 보통 저희가 그때 같은 경우 자리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자리 되게 긴장을 해요. 왜냐하면 추세에서 무너져서 있는 자리거든요. 네. 이런 자리 쪽에서는 기계적으로 현금 올려야 됩니다. 만약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럴 때는 올렸다가 혹시나 그럼 여기 밑에 다가오는 게 200일 선입니다. 그래요. 네, 200일 선까지 터치하고 거기서 말아 올릴 가능성을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트레이더들은. 안 네. 그러면 여기 멍하니 보고 있다가 또 요때부터 만약에 지수는 한 20포인트 빠진다고 하더라도 종목들은 엄청 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 차라리 거기서 받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화요일날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이때는 보면 바로 시가 부근이 거의 이제 시가 부근에서 바로 올리는 거 보면 9시 반 사이에 벌써 50월선을 안착을 해서 쫙 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은 그 외국인들의 선물이 네. 돌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서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네. 흐름들을 보고 장이 계속하겠구나 생각을 이제 거기서 하기 시작한 네. 거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번 주 거의 뭐 주봉 보면은 확 섰는데 다음 주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네. 지금 분위기면 또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선물 그러면 한 5만 개 매도했으면은 5만 개 매수하면 끝 아니냐?가 아니라 가 아니라 추가로 선물 5만 개를 매수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달러 약세로 갑니다. 거기다가 이제 위험 라인이라고 했던 2년물 5%, 10년물 4%가 붕괴됐습니다. 예.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이제 FOMC 동향하고 이런 걸 다 보긴 해야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FOMC 7월달 금리 안 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네. 생각. 안 올릴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한 번 더 그렇게 되면 랠리가 한 번 더 나오지 않나. 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 쪽에서 물론 그냥 틀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틀릴 수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물론. 불구하고 예.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이제 앞으로 보여주는 EPS의 급격한 하락 이후에 EPS가 다시 회복되는 과정이 그러면 그 주체가 누굽니까? 반도체죠. 네, 그거를 생각을 하게 되면 반도체가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거기다가 AI 쪽 관련된 반도체에서 움직이는 것도 있는데 만약에 그게 없었다고 하게 되면 지금 반도체 쪽이 되게 느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그게 AI 쪽이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는 요즘 저희가 주도하는 종목은 그런 후공정 패키징 기판 이쪽이 아니라 네. 전공정 쪽이었을 겁니다. 전공. 이쪽이 먼저 막 움직이면서 예. 그다음에 이번에 파운드리 삼성전자에서 이제 확대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 5셋 업체들이 움직이는 이런 과정이 나왔을 텐데 지금 약간 이제 차이는 보여주는 게 있으니까 그걸로 다 달라붙는 거죠. 예. 그렇게 돼가는 현상으로 보면서 다음 주도 그냥 편하게 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코스닥을 보면은 코스닥은 차트가 더 이뻐요. 그러네요. 네. 그냥 뭐 안 깼습니다. 이번에 안 깨고 그 위에서 딱딱 돌려주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는 2차 전지죠. 네. 솔직히 2차 전지 고마워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방어해 준 거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이걸 방어해 주고 그다음에 시장이 돌아갈 수 있게 힘을 줬다는 코스닥 시장의 동향을 봤었을 때는 저는 고마워야 되고 앞으로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셀트리온 이제 합병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바이오 쪽이 확 쪼그라듭니다. 네. 이제 아마 이쪽이 다 뭐가 쪼그라들어요? 셀트리온이 3사가 합병을 하잖아요. 합병을 하면 그러면 셀트리온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헬스케어 제약 이게 사라집니다. 코스닥에서. 네. 그러면 그 자리를 대체하는 게 어딜까요? 라고 했을 때 그 빈자리들은 다 밑에 있던 것들이 2차 전지 아니면 반도체 소부장들이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니면 엔터 쪽이나 이게 이제 각광을 받을 겁니다. 한때 저희가 주도했던 바이오 쪽이 이제 사라집니다.
역사의 뒤안으로 코스닥에 주도했던 게. 그러면 이제 시총이 그러면 바뀌는 겁니다. 역사의 뒤안? 그래요. 뭐 역사의 뒤안. 네. 오케이. 네. 오케이. 예. 히스토리컬하게 얘기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케이. sorry. 네,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코스닥 150 안에서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거기서 각축전이 변할 때 나오는 또 힘의 균형들 네. 이거 잘 체크하셔야 되겠죠. 그것도 한번 보시면서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네. 좋네요. 예, 어떤 영향 받을지도 궁금해지네요. 근데 50 예. 저 55일선은 그동안 우리가 거의 뭐 매주 이렇게 한 번씩 봅니다만 코스피에서는 저 55일선을 갖다가 깨는 정도의 지난주 금 그리고 주초 월 저 두 개가 진짜 페이크였다는 얘기네. 그러니까요. 그때 당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다시 확인하고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저 커서 한번 갖다 대보세요. 저 코스피 왼쪽 제일 먼저 저점하고 여기요? 가운데 저점하고 쭉 한번 연결해 보면은 그렇게요. 쭉 그러니까 네. 쭉 연결하면 선이 걸리잖아. 네. 저 그 선에 걸리면서 한번 또 반등 나오잖아요. 저기서. 그렇죠. 예. 반등 그렇네요. 한번 나왔다가 그다음 확 밀면서 그 선도 깨고 55선도 깨니까 네. 장 아장나나 싶었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바로 그냥 감겼잖아. 보통 비밀이 있는데요. 비밀. 네, 여기서 3일 안에 돌잖아요. 3일 안에 돌아. 네, 추세 강화됩니다. 추세 강화. 네, 지금까지 요날도 코스닥에서 올렸을 겁니다. 하나, 둘, 셋, 4일이네요. 아, 그러네. 3일 안쪽으로 돌리면은 추세 강화가 그러니까 되거든요. 3일 전후면은 강화가 되고 아예 뭐 4일, 5일 제- 이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길어지잖아요. 네. 폭락이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봐가지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니까 제 소속에. 기준대로는 네. 그렇게 지금까지 봤었습니다. 경험상 그렇게 네. 느끼셨다는 근데 그때 말씀. 어떤 현상이 네. 나오냐면 외국인들 포지션이 막 바뀝니다. 그거 감지하게 지금 되면. 외국인들 포지션 바뀌는 게 보이잖아요. 네. 선물 현물 할 것 없이 선물 이제 10,000개는 기본이요 하루에. 이제 뭐 예. 기분이 꿀꿀한데 비도 많이 오는데 선물 10,000개만 살까? 이런 느낌이죠. 이제. 10,000개면 요새도 1조입니까? 1조입니다. 1조 좀 더 되지 않나요? 조금 더 됩니다. 아니 환율이 떨어졌으니까 약간 그렇지. 네. 오케이. 자,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차트 봤는데 일단 뭐 전 말씀하신 것 중에 다음 주에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 좀 잔상에 남기도 하거든요. 차영주 소장님 동의하십니까? 지금 이제 코스피가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뭐 어디에 걸렸고 이게 뭐 이런 개념보다는 일단은 뭐 어떤 의도든지 간에 차트만 놓고 보면 빨간 선 이전에 파란 선 같은 경우는 밀어내는 상황이었잖아요. 뭐 그런 상황에서 이게 갑자기 V자로 돌았을 때는 강력한 힘이 필요했겠죠. 그 힘이 저는 몇 가지 이제 공통된 것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앞서 이제 김인수 대표님 얘기하신 게 달러의 급격한 약화죠. 달러가 훅 급격한 떨어졌죠. 약화. 그러니까. 확 떨어지다 보니까 외국인들을 유입할 수 있는 요인 첫 번째. 그거 하나만 갖고 이루어지진 않았겠죠. 그것이 이제 수급을 불러일으키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왔고 두 번째는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반도체에 대한 어떤 새로운 트리거예요.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가도 상향됐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HBM에 대한 새로운 어떤 기재를 발표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거기에 수급이 몰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된 거다. 네. 이걸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냥 상황을 이렇게 해서 갔다라고 저는 보기보다는 일단 환율이 뚝 떨어지는 상태에서 수급이 딱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지금 현재 인공지능과 관련된 반도체와 관련된 것들이 확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트리거를 만들어냈고 그거에 따라서 하이닉스가 지금 저렇게 강하고 삼성전자도 이제 7만 원에 안착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후공정 업체들이 저렇게 갈 수 있는 판을 마련한 게 아니겠나. 그것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2차 엔진 생각만큼 못 갔잖아요. 쇼커버링이 들어온 개별 어떤 모멘텀을 제외하고는 못 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장이 다 전반적으로 강하다라고 보기에는 약간의 조금 미묘한 느낌이 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어찌됐든 뭐 긍정적이고 저도 다음 주까지는 이 흐름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말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캠프파이어 가실 텐데 불을 끌 때 불이 꺼질 때 거기다가 물을 부어야 불이 꺼지지 지금 활활 타고 있는 데다가 바켓스 두세 바켓스 부어봤자 검은색으로 변할 때 다시 불 붙어요. 저는 지금 그런 장이다라고 봅니다. 캠프파이어 같은 장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캠 뭐요? 캠프파이어. 그 누가 촌스럽게 캠프파이어 그러나? 캠파이어 그러지. 캠파이어. 죄송합니다. 까꿍. 자, 예탁금 신용잔고추이 보러 가겠습니다. 네. 예, 일단 지수랑 코객 예탁금 동향을 보면은 일단 지금 지수는 이제 반등하는데 조금 늦죠. 이게 이틀째 전이다 보니까요. 네. 네, 근데 일단 지수 반등보다 예탁금은 정체.
그러니까 갈끔 불쑥불쑥 들어오는 게 7월 말까지 이럴 것 같아요. 보니까 조단이 대어들 들어오는데 네. 7월 한 20일 며칠 날 파두가 있습니다. 파두. 파두? 네, 파두 계속 나오는 회사. 파두. 파도. 네. 이 예. 조단입니다. 예, 네, 예. 조단인데 이게 요즘 또 트렌드에 딱 맞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또 설계 이쪽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한 번씩 푹푹 들어오고 이번에 지금 쭉 들어왔던 거는 그 필 에너지 아, 이거 네네. 들어오느라고 그것 때문에 들어왔고 아침에 가관이더라고요. 뭐 한 13만 원까지 쭉 들어오면서 네, 필 에너지가 필도 옵틱스였나? 네, 필옵틱스 자회사였습니다. 자회사였는데 필 옵틱스는 오늘 또 이렇게 K 증시입니다. 네. 거래 이해하면 돼. 네, 오케이. 네. 그럴 때마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제 특이한 거는 신용 잔고는 거의 지금 안 늘어납니다. 그냥 오. 완전히 한 19조 초반대에서 19조 5천억, 19조 초반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정도인데 네. 더욱 특이한 현상이 나왔습니다. 뭘까요? 코스닥이 안정적이에요. 호호. 이거 보고 생각보다 이게 뭘 의미할까? 그래서 그러니까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셨어요? 궁금해요. 아. 소회. 소해요. 네. 제가 느끼는 거는 네. 에코프로를 사셔도 현금으로 사시는구나. 신용으로 살 수 없어요. 아. 네. 신용으로 못 사게 해놓은 신용으로 못 거니까. 사요. 못 그러니까요. 사요. 신용으로 못 사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현상이구나. 또 하나 저 차트에서 제가 보는 거는 지금 수급 측면에서 네. 늘 보는 저장표는 우리 고객 예탁금, 우리 국내 개인들의 고객 예탁금 이거 신용잔고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저기 보면은 예. 예탁금이나 신용잔고가 별 그게 없는데 지수가 간다. 지금 외국인이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네. 지금 지수가 올라서 솔직히 그런 지수가 오르는데 과열이다라고 쓰는 표현 없잖아요. 근데 지금. 외국인이 네. 들어오는데 네. 벌겠다고 들어온 것도 있지만 일부에는 보면 진짜 셔스퀴즈 나면서 쥐 터지면서 어휴, 울며 겨자 먹기로 사는 애들도 많아 보여. 좀 있습니다. 좀 이렇게 위로 문자라도 좀 보내야 할 애들이 좀 있더라고. 아래로 보내야죠. 왜 위로 보냅니까? 자, 진도 나가시죠. 네. 예. 그런 애들은 고생해야 하는데 좀 고생 좀 해야 되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것도 네. 이따 집에 갈 때 또 생각나면서 웃는다. 그러니까 자기 전에 아, 생각날 씨.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코스피가 조금 더 네. 강한데 이제 아마 이제 대차 잔고나 신용 동향들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은 아마 확인될 겁니다. 어디가 조금씩 는다는 거는 약간 요즘에 그 과열되고 있는 뭐 HBM3 쪽도 늘어나는 게 좀 있는데 근데 네. 물론 다행히도 경고 붙고 뭐 과열 붙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게 풀리자마자부터 바로 늘어나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시되 네. 일단 지금은 과거는 좀 다르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넘어갈까요? 음흠. 네, 넘어가시죠. 또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면 이번 주는 일단 외국인이 작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이 야나두 이러면서 저들은 뭐 선물에서 털렸으니까 따라와야지 뭐 기관은. 네, 뭐 어떤 선물 매수 따라서 이게 쭉 코클려서 오르는 이런 것도 그러니까 있겠죠. 외국인 네, 선물 매수를 기관이 다 받아내다 보여 또 현물 쫓아와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들어오고 연기금까지 또 야나두 이러면서 야나두. 네,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들인데 개인은 코스피 쪽 근데 신용은 늘어나는데 주식은 털리네요. 이상한 현상이 나오네요. 네. 이런 쪽에서 나오는데 결국은 그냥 지금 외국인들 그리고 또 오늘 이번 주 봐도 코스닥은 매수입니다. 그러네요. 네, 매수로 잡히는 게 아주 달콤한 매수가 있습니다. 뭐 달콤한 매수요? 네, 주초에 나왔던 그 숏 스퀴즈 당한 게 있거든요, 여기. 저 2299 중에 금양도 포함되는구나. 금양도 있습니다. 그렇겠지. 네, 금양 아유. 들어가고 거기다 금양은 뭐 여러 가지 분석은 많지만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다 주구장창 전기전자 운수장비네 외국에. 네. 전기전자, 운수장비인데 요즘 보니까 금융주까지 매수가 좀 금융까지요? 들어오네요. 네, 근데 과거에 했던 어떤 폭발적인 매수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요즘 보험 쪽 차트는 이쁘더라고요. 거기다가 지금 증권사 쪽이 이번에 CFD 관련돼서 이제 좀 위험부담금을 더 늘리라라고 해서 이번에 약간 그거 반영하느라고 실적 안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나오자마자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쫙 또 땡기더라고요. 네. 그러고 봤을 때는 증권주도 싸다고 봐야 되나 뭐 이러긴 한데, 네 워낙 금융주에서는 저는 문외한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금융 쪽은 외국 기관이 다시 좀 들어오는 것 같고 네. 역시 뭐 격전지는 전기전자. 근데 조금 변화가 나온 게 철강 금속을 기관이 사기 시작합니다. 철강. 금속. 네. 네. 이게 포홀이죠. 포스코홀딩스. 아, 포스코홀딩스. 네. 이쪽에 대해서 적극 네. 계속 눈팅만 하다가 지금까지 거의 외국인들은 죽어라고 올해 초부터 죽어라고 팔고 개인들이 다 받았다가 그래서 어느 정도 라인 들어오다가 이제는 뭐 계속 그런 얘기 있었죠. 외국인들은 저거 철강 회사로 보던데 그러니까 포트에서 철강주가 이렇게 쭉 올라오게 되면 야 잘러 기계적으로 자르죠. 근데 개인들은 아니야 리튬 관련된 회사야. 그러다 보니까 사서 이제 쉽지가 않는데 여기서도 개인이 이긴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거기다가 기관들도 이렇게 눈치 보다 보니까 에이 야 나도 이런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 화학 네. 쪽도 거의 비슷한 변화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LG화학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EB로 발행한 잘했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나마 그래도 EB로 바꿔서 자금 조달했다. 그리고 나와서 기존의 석유화학 관련된 것 정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기초 체력들이 좋아지는 쪽에 무게를 두면서 아마 그런 2차 전지 밸류를 전혀 못 받고 있는데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관찰은 필요할 것 같고 그게 네. 전통적인 화학 회사들도 있고 그러다가 화학 회사가 그동안 어차피 이거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중국에 다 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쪽에서는 새로운 먹거리를 나와야 되겠죠. 그런 관점들이 나왔을 때는 예. 계속 또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기서 또 하나 느끼는 게 어쨌거나 저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저 수급 주체들하고 꼭 저 친구들이 뭘 계속 매집을 하면은 또 때맞춰 또 해외 IB들이나 증권사들이 또 관련 리포트를 내줘요. 요새 완전 분위기가 그거야. 91,000, 91,000 받고 95,000, 95,000 받고 10만, 삼성전자 갖고 이런 식이야 지금 리포트가. 뭐 CT가 얼마 하면 뭐 어디가 얼마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거는 참 얘들이 보면은 예나 지금이나 아구가 딱딱 맞아서 서로 움직이는 것 같아. 윈테이즈 커밍 할 때는 저 패대기를 치더니 걔들이 그러니까요. 애매동양 이야기. 그러면은 이 얘기를 승희 씨한테는 이 부탁을 한번 하고 싶네. 어떤 부탁일까요? 지금 갖고 계신 삼전하고 삼전 우선주. 네, 삼성 우선주밖에 없어요. 아 그럼 삼전 우선주. 네. 시집 갈 때까지 그냥 붙들고 계셔. 아, 뭐 중간에 시세 보지 말고. 시집 갈 때뿐만이 아니라 뭐 대대손손 4년째 밀어줄지도 몰라요. 아 그래요? 배당으로 살겠다 지금. 일단은 그냥 묻어놓는 친구들입니다. 예, 예. 묻어둔다. 제가 어떻게 버텼겠습니까? 이날 때까지. 네, 그렇고요. 집을 언제 아니 어떻게 그런 심한 말씀을? 아니 언젠가 예. 청첩장 아니 뭐 꼭 드릴게요. 네. 모르죠. 언제 저는 드릴지. 받자마자 바로 송금. 내일 드릴 수도 있어요. 자, 죄송합니다. 사연 여기까지 하시도록 하고 매매 동향 관련해서 사양조 소장님께도 이걸 보면 여쭤볼게요. 여기서 한 예. 가지 그냥 저는 짧게 말씀드릴 게 네. 이게 철강금속이라고 돼 있지만 이게 이제 포스코 이제 그룹 주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이 업종별 분류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오류 차고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김희수 대표께서 LG화학을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인데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 우리가 뭐를 봐야 되느냐? 여전히 매출로 보면 화학회사죠. 근데 영업이익으로 보면 첨단 소재 쪽의 영업이익이 좀 급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미묘하게 나왔던 게 이제 작년 초에 이제 LG화학에 대한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좀 달리 봐야 된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몇 차례 여기서 소개시켜드렸던 게 매출 비중은 10%지만 영업 비중은 50%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말씀드렸죠. 예. 또 그런 게 이제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 여전히 우리가 통신 패키지 기판이 매출의 70%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패키지 기판에 대한 매출이 30%밖에 안 돼요. 근데 이번에 2분기에 패키지 기판 30% 매출에서 영업이익이 70%를 달성할 거로 증권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뀐 거죠. 어차피 기판 회사는 마찬가지인데 삼성전기하면 여전히 통신 기판 여기에 이제 매출 비중이 그걸로 봐야 되죠. 매출로만 놓고 보면 영업이익률 19%. 패키지 기판. 지금 반도체 기판 모자라갖고 난리인데 이런 어떤 변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부터 저평가 때 올라갔다라는 것보다는 기업들이 자꾸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적절하게 잘 따라가실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그런 것들이 이제 회사도 밝히고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고 여러 가지 방송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건 도식적인 거죠. 중국이 리오프닝하면 뭐가 간다. 뭐가 되면 뭐가 된다.
이것을 가지고 주식시장을 큰 것을 알고 있다라고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험치죠. 근데 맹신은 하지 않더라도 처음에 접근 방식에 어떤 뭐랄까요? 그냥 알파벳 떼는 느낌으로 기준점으로 잡을 수는 있을까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예요. 우리가 이제 보면 과학이라는 게 발전되는 게 그거잖아요.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것은 공리잖아요. 그거는 이제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1 더하기 2를 넣었는데 3이 나오는 거야. 사회과학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탐구를 하는 거죠. 기존에는 1 더하기 2를 넣으면 숫자가 2가 나왔었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에 리오프닝을 하면 우리가 기업에서 화장품주들이 올랐는데 안 올라가네? 그럼 1 더하기 1이 3이 안 나오네? 그러면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1 더하기 1이 3이 나왔는데 3이 잘못돼서 2가 나올 거야 라고 본다라면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너무 이렇게 도식적으로는 가지 말되 어떤 기준점으로 삼아서 이게 뭐 변칙적인 상황이 되면 왜 그런지는 생각해보면서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출발은 그렇게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매 동향 저 여기서 마무리 지으면 될까요? 네, 마무리 여기서 더 짓고. 체크할 부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오케이. 안 가르쳐 드립니다. 왜요? 네, 아니 다 말씀드렸어요. 아 예. 그냥 막 던지는구나. 까꿍.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들의 변화를 보면은 아유, 또 시집 가시겠네요, 우리 앵커님. 와. 네. 저 약간 무슨 결혼 자금 느낌이에요. 삼전우가. 데모했나요, 저희? 아, 예, 네. 예.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삼성전자 우선주가 요즘 조금 덜 갑니다. 아, 뭐. 네. 그쵸. 전자가 조금 더 세고. 원래 항상 삼성전자에 비해서 우선주가 조금 더디게 가요. 예, 열린 마음. 네. 네, 괜찮아요. 브라보. 예. 네, 네.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네. 마음. 네. 네, 그래서 이제 동시 순매수는 드디어 기관이 같이 참전하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게 보니까 오늘 하루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뭐가요? 기관들이 추격 매수하는 거. 네. 그동안 또 가만히 있다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사니까 이렇게 같이 오늘 사는 바람에 이 네. 표가 나온 거예요? 네. 어제까지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없다가. 네. 그러니까 제가 뭐 급했죠. 지금 가뜩이나 삼성전자 비중도 없는데. 네. 그래서 조금 마음은 급했는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고요. 또 진짜 우리 삼성전자 개인 주주들이 진짜 불끈 지고 안 내려오면은 답답할 사람 많겠는데. 그렇죠. 쇼스키 한번 여기서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여기서도 삼성전자 갖고 밈 한 번 만들어봐.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나. 예. 뭐 네. 지켜보시죠. 네. 네, 무슨 얘기를 해. 네,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외국인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러면 반도체 사죠. 현대차, 기아 자동차 삽니다. 그러네요. 현대 모비스까지 삽니다. 모비스까지. 네. 또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조선 삽니다. 그런 쪽에서 한미반도체는 거의 총대 메고 사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카카오까지 들어오는데 카카오 지금 기관은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사면서 카카오까지. 금리가 바뀐다. 왜 금리가 이제 다 왔다. 여기 베팅하는 게 나는 셀트리온 뭐 들어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 셀트리온이 여기 있습니다. 헬스케어. 헬스케어 네. 기관. 네, 기관 살짝 매매하고 되게 적극적이진 않네요. 네, 그러네요. 네, 그렇게 나오고 코스닥은 그러니까 기관 쪽의 코스피는 LG화학 들어와 있고 포스코홀딩스 들어와 있고 그래서 지금 약간 분위기가 기관이 주도하는 2차 전지에 다 이제 무슨 네 어떤 그쪽에 좀 동참하려고 하는 네. 이런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소장님 말씀하셨던 삼성전기 들어와 있고 SDI도 이쪽으로 봐야 되겠죠. 2차 전지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쪽에서 코스닥은 겹치는 게 없습니다. 다 다른 거 보고 있습니다. 뭐처럼. 그러게요.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외국인들이 보고 있는 2차 전지에 대한 변화가 PNT, 거기다 하나기술 이런 거 들어간 거 보면은 뭘 보냐면은 약간 장비 쪽을 보고 있다는 얘기죠. 네, 장비의 변화는 제 느낌으로는 약간 장비의 본격적인 사이클이 들어왔습니다. 장비 쪽을 보고 있다는 얘기는 또 김민수의 방송도 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되네. 그죠? 몇 번 기억해 주십니까? 외국인들이 김민수 대표의 방송도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 그럼 이제 영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et me introduce 괜찮으시겠어요? myself. 자기소개부터 하시게요? This is lemon research. 진짜 도식적인 영어. Let me introduce. 영어학원 가면 맨 먼저 하는 게 그게 자기소개하라고 해서 그거 하고 그다음부터 자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동사 박사 되고 그러는 거죠. 뭐, 명사 박사 되는 거. 뭐 매수 종목 소개로 돌아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그런 쪽에서 우리 앵커님
네. 왔다 갔다 했던 종목 HPSP. 뭐 이제 제품을 떠난 친구지만 네. 떠나니까 거기 저 잘 멀리 있네요. 떠나버리네요. 예, 뭐 그냥 보냈어요. 아, 네. 네. 그냥 쿨하게. 약간 네. 좀 쿨해진 것 같죠. 그런데 막상 이제 보고 있으면 조금 가슴은 아프실 겁니다. 예.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종목들이 다 그렇게 가슴 아프게 하는 종목들이 예. 많아요. 저는 최근에 ISC. 와. 왜요? 다 가지고 계시다 보내셨어요? 네. 그것도 저 밑에. 야, 이거 진짜 너무 응아치 짓을 하네 이러면서 했더니만 그 뒤로 이렇게 너 나왔는가 그러면서 아하. 바로 막 쫙 솔직히 속쓰립니다. 그런 거 보면은 그쵸. 한 2년 넘게 어떤 블로그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2년 전에 김민수 대표가 저건 20만 원 가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기억도 안 나요, 저는. 네. 예전에 네. 그거 보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 보고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시는데 또 속이 쓰리고 그거 보고 있으면 없는데 네 그것도 저기다 이번에 인수할 때 그거 거기다 보고 이건 진짜 나쁜 짓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거 날렸는데 판자리에서 2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도 오늘은 행복하게 살자라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네요. 소주 아니죠 이거? 우린 괜찮잖아요, 여러분. 네, 괜찮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종목 마저 항상 보겠습니다. 울면서 간 거죠. 울면서 또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아까 기판 얘기 잠깐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주현미 씨 노래가 생각난다. 울면서 후회하네. 에이, 후회는 안 합니다. 뭐 다른 저희 종목도 괜찮아요. 있는데요. 네, 저희는 괜찮아요. 네. 그래서 기판 쪽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삼성전기 얘기를 하셨는데 삼성전기는 일단 MLCC가 움직여야 움직이는 대표적인 회사고 기판 쪽은 여전히 그러니까 중형급 쪽에서 기판들이 얼만큼 바뀌냐. 그래서 FCBGA가 앞으로 이제 AI 쪽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 이제 기판들이 또 바뀌어주고 거기다 딱 이게 업황이었으면 사이클 업황이었으면 못 올 뻔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AI 업황이다 보면서 HBM에 들어가는 거기 인터포저 그러니까 TSMC가 쓰는 거는 인터포저 쪽으로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쪽에 대한 기판의 새로운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서 이 대덕전자 심텍든 DDR5가 조금 더 가까울 거고요. 그리고 코리아 서킷 움직이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FC CSP거든요. 그러니까 즉 통신 쪽이거든요. 네. 근데 왜 움직이는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 오늘 제일 가까이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해성 DS까지 고급은 인정을 하겠는데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일단 대덕전자가 제일 그게 맞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나머지 기관들은 뭐 루트로닉 왜 하는지 모르겠고요. 네 이렇게 되면서 이쪽도 보면은 약간 그런 게 많죠. 에코프로 BM도 들어와 있고 나노신소재 들어와 있고 뭐 들어와 있는데 전혀 아직 뭐 이렇게 아직 큰 움직임이 없고요. 그런 쪽에서 STI 뭐 지금 리누공업, 인텍플러스 이런 거 매수하는데 인텍플러스가 보니까 예전에는 이게 악재였습니다. 인텍플렉스가. 그러니까 왜요? 어젠가 공시가 딱 났는데 네. 시장 딱 끝나고 그러니까 장외가 6시에 끝나잖아요. 50 몇 분인가 딱 공시가 나왔어요. 부사장하고 뭐 24년 근무했던 한 부장인지 하여튼 이사인지 이분이 네. 물량을 합쳐가지고 0.8%인가가 매도를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매도할 정도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서 그럴 정도면 저 악재가 아닐까 싶었더니 웬걸요? 오늘 알한 것 없이 그런 거 내부자 매도 그 정도는 약과지 그러면서 그냥 쭉 올려버리고 또 프로텍 같은 경우도 레프렉터 같은 경우도 일단 알리텍 이런 회사가 네. 대주주였습니다. 갖고 있던 지분 5%를 확 던졌습니다. 네. 아랑곳하지 않고 신고가 계속 나는 거 보고 와 참 세다. 그리고 오늘 고가에서 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보니까 좀 부담을 줄 만한 요인들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다 일단 이러고 움직이는 지금 현실이라는 거 그것도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앞서 언급드렸던 거죠. 지금 코스피가 쏠림 현상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지금 이제 쏠림 현상이 역시 드러나죠.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두 가지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쏠림 현상은 반도체에서 일어나고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HBM에 대해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기아 이제 조지아 공장이 주지사가 내년 하반기 생산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함으로써 기아가 오늘 폭 트면서 거기에 대한 부품 공급에 대한 가능성들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겠죠. 뭐 카카오는 좀 변화를 친다 하더라도 이 쏠림 현상들이 있는 지금 형국이죠. 근데 이제 코스닥은 왜 이렇게 서로 의견 일치가 안 될까요?
글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장을 하나의 저는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이 좋긴 한데 지금 물론 이제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좀 장비들이고 이 장비들은 2차 전지 뭐 반도체 장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섞여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 좋긴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군계 일학을 찾기는 어렵겠죠. 이것만이 좋다. 이미 다 온라인 상태에서 그런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 확실히 지금 쏠림 현상이 HBM에 대한 쏠림 현상들에 대한 어떤 포스트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HBM은 앞으로 커질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그러면 저는 한 가지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이 앞서 김민수 대표께서 일본이 지금 이제 정부 주도로 반도체를 만든다라는 거죠. 우리 삼성전자를 그동안 뭘로 봤냐면 디램에 대한 어떤 메모리로 봤고 이거는 시황을 타니까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했던 게 뭐죠? 시스템으로 나가려고 그랬죠. 시스템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TSMC가 50%, 삼성전자가 19%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시스템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게 뭐죠? 여전히 메모리죠. HBM 메모리니까. 메모리가 강제하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걸 빠르게 지금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거죠. 다른 데서 못하는 거죠. 이런 강점을 갖고 있어서 지금 당장은 좋은데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앞으로의 미래는 시스템으로 가느냐? 벌써 인텔은 CPU 벗어나가지고 유럽에서 시스템 공장을 짓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글로벌 대전들이 앞으로 저는 이제 조금 큰 구도도 지금부터 미세하게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디램이 좋으니까 여기서 벗어나자. 이게 끝이다 이게 아니라 이건 좋아요. 이건 즐겨야 됩니다. 즐겨야 되지만 큰 그림을 그리고 정말 삼성전자 10만 원, 20만 원 간 그림을 그리시려고 한다면 이러한 구도도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전히 삼성전자가 디램으로 발목이 잡히면 시스템으로 가는 게 두 가지죠. 하나는 디램으로 돈 벌어가지고 HBM으로 돈 벌어서 시스템으로 더 크게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이에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남들은 지금 커져가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더 기회를 잃을 수도 있는 지금 기로에 서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큰 그림은 정부 차원에서도 그려줘야 되고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서 삼성 내 브레인들이 또 큰 그림을 그려줘야 되고 우리는 그냥 열심히 삼성전자 이용하고 빠지면 삼성전자 주식 사주고 외국인들이 사고 싶어 할 때는 깍꿍하면서 안 주면 되고 꼴끈 지고 뭐 그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셀티노는 안 보인다라고 하는데 셀티노는 자뻑입니다. 자뻑. 자사주 매입을 해가지고 자사주 매입을 해서? 그래서 지금 올라간 거지 여기서 외국가 기관들이 땡기는 게 아니라 자뻑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얼추 보니까 현재 이제 당분간 분위기는 좋은 것 같고 시장은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막 팔다가 그거 한다는 것이고 글쎄 뭐 미국 장도 그렇게 뭐 쫄 정도는 아닌 것 같으니까 환율 도와주고 있고 금리 도와주고 있고 그러면 좋은데 이 꼴은 안 당하고 싶어가지고 뭐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다 하니까 큰 막 어떤 급락의 위기 뭐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게 누구보다 더 가느냐 덜 가느냐 이런 차이 같은데 아까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 치시어 패트리님으로 마지막에 패트리님이라고 할게요. 필옵틱스가 필 에너지 지분 80% 들고 있는데 오늘 결국 하한으로 끝났다 이거예요. K증시는 상승 하락폭 아마 제한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상한가 하한가 우리는 시큰 미국하고 달리 상승 하락 이쪽에 제한폭을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장보다도 훨씬 더 드라마틱하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아니 정말 두 분께 여쭤볼게요. 저 패트리님 지적대로 필옵틱스가 필에너지의 지분을 80%나 들고 있는 와중에 필에너지가 그러면은 상장을 했다. 금년부터는 신규 상장 기업들은 공모가의 4배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뭐 처음에 개장 초 한 300%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좋은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왜 지금 보니까 이것도 제가 또 저의 또 선입견 내지는 편견인가요? 이것도 작전이었습니까? 이 거래량 터진 거는 뭐며 그동안 이 땡긴 거는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이 안 엮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이 잘만 빠져나오면 대박인데 만원 하는 게 며칠 만에 23,000원 갔으니까 먼저 나와야죠. 항상. 먼저 나와야 된다. 비록 다 아는 스토리예요. 이거 다 아는 어차피 스토리야. 상장하게 되면 상장하는 사람은 볼 텐데 이거는 그냥 대충 해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고 이 정도 해서 그냥 상장 전에 나오자라고 분들인데 더 열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가요? 저는 이 회사 또 욕하면 잘 가는데 좀 살려드립시다. 필옵틱스 이거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지금 이분은 저는 이건 교과서적인 내용이에요. 교과서적이네요. 예, 이분이 지금 낯선 게 아니라 저는 이거 굉장히 익숙합니다. 필옵틱스가 이번에 상장하는 기업들 지분을 갖고 있죠. 지분을 갖고 있으면
일단 지금 오늘 이제 높은 가격이 되면 이제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수익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건데 이게 가만히 있었던 상태에서 자산 가치가 툭 튀어나오면 긍정적인 거죠. 근데 벌써 기대감을 이빠이 땡겨온 거죠.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지금 자산 가치가 딱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봤었다라는 것은 조금 오류다라는 거죠. 이미 이것은 소문에서 뉴스에 팔라라는 교과서적인 내용으로 지금 움직였다라고 봐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필옵틱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오늘 상장한 기업이 있죠. 그전에는 내 품 안의 자식이었어. 분갈해서 얘가 돈을 벌기 시작해. 그러면 자산 가치로서는 인정을 받지만 수익 가치로서는 얘가 떨어져 나가버린 겁니다. 부모님이 지금 내가 이제 공직자로 가서 재산 신고할 때 우리 아들 것까지 공직자 신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나는 오롯이 지금 내 연금 받는 거 갖고 사는 거고 그전에 얘가 돈 벌어온 거 갖고 우리가 한 500만 원 갖고 살았다라 면 얘가 한 500만 원 번외가 나가고 나는 연금으로 사는 필옵틱스는 연금 갖고 사는 노인네가 됐고 어르신이 됐고요. 얘는 이제 여기서 돈 버는 거예요. 자회사가 분가해버렸는데 어떻게 같이 따져줘요? 미국 교과서는 같이 따져주죠. 왜냐하면 상장을 안 시키니까. 근데 우리 자꾸 상장을 시키는데 이걸 지분 가치로 따져줘야 된다? 미국 교과서를 대면 이건 또 개념이 다른 거죠. 자산 가치, 수익 가치, 배분 가치 세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미리 주가가 반영된다 안 되느냐를 종합적으로 보셔야죠. 무조건 자회사가 상장되면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보셔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더 깡패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까 들어오는데 공지가 났더라고요. P에너지에. 어떤 공지? 아니 상장한 지 첫날입니다. 첫날인데. 오자마자 12전환을 합니까? 네? 12전환 공시를 내버렸어요. 12 전환이라니. 12를 발행한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 갖고 있던 거 12 전환시킨다. 12를 갖다가 주식으로 네, 전환시킨다고. 전환시킨다. 그게 7월 26일까지 120만 주가 나옵니다. 단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11,333원입니다. 10배예요. 이런 양아치. 아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120만 주가 또 지금 있어요. 여가셔서 내일 더 올라가겠다 이거. 아 그러겠네요. 어. 하여튼간 이건 7월 26일이니까 그 전까지는 뭐 어떻게 매매하시든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차도 안 봅니다. 이런 회사들. 조금 전 표현은 적절치 못한 네, 정도로 죄송합니다. 제가 네. 정정하겠습니다. 갑자기 네, 네, 흥분을 해서 네, 네. 저희가 또 TV에도 송출되다 보니까 아니, 근데 이런 회사가 좀 이런 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거의 그러다가 주가 오르니까 거기다가 바로 양심이 좀 있어요. 지금 좀 한 몇 달 있다가 하든가. 그래요. 제가 최근에 어디서 봤더라. 미국 얘기였던 것 같은데 S&P 500 기업들의 평균 수명이라 했던가 뭐 이런 걸 보니까 그 그래프가 세월이 오면서 점점 갈수록 이렇게 짧아지더라고요. 최근에는 보면 한 평균이 20년도 안 되나 보던데 이게 얼마나 험합니까? 제가 경영 언론 시간에 제일 처음 들었던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싶었던 신기했던 영어 표현이 계속기업이라는 고잉 컨선이었거든. 기업은 계속 간다 하는 그 전제하에 가는데 가만히 보니 이게 20년도 안 가더라고 평균이. 그리고 우리 어릴 때 안티프라민 바르던 유한양행은 대단한 기업인 거예요. 그런 기업들이고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대단한 기업들인 거예요. 인정해야 돼. 근데 보니 이제 이놈의 이 종이 장사로 후다닥 해먹고 말라고 전부 눈이 빨개가 IPO 시장이 딴 게 아니더라고. 결국 그 투자했던 사람들 엑시 시켜주는 장소 아닙니까 여기가?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뒤져서 찾을 수 있으면 한번 하려 말씀드려요. 2000년 이후에 상장된 기업 중에 지금 상폐된 기업들 목록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입시다. 이건 뭐 이제는 겨우 한 주 나오고 두 주 나와가지고 거다가 배달까지 시키면 이거 치킨값도 안 나오는 그거 먹겠다고 전부 아직도 IPO 하고 있습니다만 또 국내에 아직도 뭐 잔잔한 뭐 자문업체들 해서 이 IPO 시장으로 이렇게 또 이쪽에도 하나의 큰 산업군이긴 합니다만 참 그걸로 하면서 너무 보면은 심해여들 돈 어물게 빼먹고 가는 게 그거는 진짜 열이 받네요. 아까 우리 성희 씨는 우리가 또 방송인 만큼 또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그 양해의 말씀을 구했습니다만 아마 들으시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아까 김민수 대표님의 그 상장 첫날 뭐 12이익하는 순간에 바로 그만 주식 전환해가지고 한 10몇 배로 팔아먹겠다 이래 나오면은 우리가 양자가 떠오르죠.
뭐 판단은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저 이야기 듣고 아마 하셨으리라고 하시겠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또 뜨겁게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마무리할 시간 2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소장님 마지막에 아주 핵심적인 질문 저희가 두 분께 간단하게 던질 만한 게 있을까요? 어려운 미션을 드렸어요 지금. 그냥 뭐 간다 했으니까 당분간. 네. 2분이요? 뭐 예.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2분이 말씀하시죠. 아 이씨시니까 저도 예. 이씨인데. 알겠습니다. 저 계획을. 그러면은 국제유가가 지금 4월 이후 최고치라고 하는데 정유주 간단하게 점검하고 저희 마무리해볼까 봐요. 2부 시간. 차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민수 대표님이 정유주가 양보하시네요. 예. 바닥에서 최근에 한 10% 정도 올라왔습니다. 네. 한 68에서 75 정도 계산해 보니까 10% 정도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정유주들 이제 기름을 했을 때 2022년부터는 이제 공급 사이드 문제로 정유주들이 움직이는 면이 컸죠. 공급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공급을요. 그다음에 이제 감사한 이건데 이제 수요 견인이에요. 수요 견인으로 유가가 올라간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긍정적인 걸로 좀 봐야 되겠죠. 세계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측면 우리가 이번에 근원 CPI에서도 확인됐잖아요. 꺾이지 않는 단단함. 확인됐기 때문에 수요 견인이 조금 늘어난 것들 이제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가느냐는 좀 지켜봐야 돼요. 네. 2022년 초반으로 간 거긴 한데 수요 견인이 시작됐다라면 기대해 볼 만하겠죠. 유가 올라가면 예. 조선주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유가 올라가면 조선주를 봐라. 네. 또 유가 말씀하신 김에 네. WTI 65불, 브렌트유 70불이 그렇게 안 깨지더니 차트가 살 돌고 있어요. 돌고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200일선 저항에 부딪혔는데 왜 오르고 왜 빠지고 뭐 누가 감산을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가격만 따라봤을 때 얘들이 만약에 오르면은 그다음 막 강냉이값 오르고 뭐 이래 보면 7, 8월 가서 또 CPI 같은 물가 지표가 또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그건 그거고 일단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우리는 다음 주 화요일 날도 까불 수 있을 것 같다. 와. 자 그러면 까불면서 저희 물러가겠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